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토리지를 끝내지 못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서버하고 데스크탑하고 매핑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스토리지하고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내장하다고 매핑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네이드들이 갖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스 보여드렸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성능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최소한 필요한 드라이브 개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책, 다스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구민우님 다스하고 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다스하고 센하고 가장 큰 차이. 인상을 박스. 그러니까 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컨트롤러의 개수,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LUN의 개수에 따라서 접속할 수 있는 호스트 서버의 개수가 제약된다는 거. 예를 들자고 하면 저희가 서버 한 대에다가 스토리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스 스토리지를 붙였다. 근데 다스 스토리지의 스펙이 컨트롤러가 2개다. 그러면 2대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4대다. 그러면 4개까지 붙일 수가 있겠죠. 더 이상은 못 붙입니다. LUN을 몇 개까지 쪼갤 수 있느냐? 요 안에서 수십 개, 100개, 200개를 쪼갤 수 있어도 그 LUN을 여러 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버 한 대에다가 파티션을 LUN 6개면 6개에서 6개짜리 파티션이 보이게는 할 수 있어도 여러 개의 서버에는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버 자체에 붙어 있는 인클로저에 스토리지가, 디스크가 여러 개 들어가서 네이드를 묶어서 서버가 인식하는 것도 인터널 디스크, 인터널 다스, 이렇게 통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이나 성능, 가용성, 확장성 부분에서는 가장 노멀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DBMS라든지 이런 데서 쓸 때 센을 안 쓰고 아예 독립적인 시스템들을 쓸 때 다스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스하고 센의 큰 차이는 중간에 스위치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쪽에서 컨트롤러가 2개, 하나여도 상관없습니다. 스위치에서 다중으로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스토리지가 LUN을 몇 개까지 쪼갤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엔트리 레벨이다, 미드레인지다, 엔터프라이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스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장 하드 보통 파티션 몇 개까지 나눌 수 있나요? 거의 하나죠. 그렇죠? USB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걔는 외장 스토리지지만 LUN 하나밖에 생성할 수 없는 아주 노멀한 스토리지다. 그런데 우리가 히다치, EMC 이런 것들 쓰면은 LUN을 1000개, 상식적으로 해서 그렇게 쓸까 보지만 2000개 막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LUN을 막 쪼개가지고 또 네이드를 묶고 스트라이프를 묶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LUN을 갖다가 10개, 20개 쪼개가지고 자동 서버들한테 센 스위치를 통해서 LUN 넘버를 매핑한다고 했고요. 그 LUN 넘버를 매핑하는 방식이 뭐다? 구민우님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월드와이드 넘버다. 그렇죠? 이 HBA는 맥 같은 정보가 있어요. 월드와이드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고, 스토리지에서 LUN이 하나 상생되면 이 컨트롤러에 있는 컨트롤러 디바이스와 LUN 간에 번호가 조합되면서 또 하나의 따따따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드와이드 넘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센 스위치에서는 이 호스트 HBA와 여기서 생성된 LUN을 묶어서, 이 LUN은 얘한테만 보여줘, 얘한테만 보여줘, 얘한테만 보여줘,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하나의 LUN을 스토리지 2개가 서버 2개가 공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동시에 서버가 읽고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언제 쓰냐면 액티브 스탠바이로 두고 DBMS를 돌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쪽 DB가 폴트가 나면 이쪽에서 LUN을 읽어버리는 그런 이제 고가용성 시스템 구축할 때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으셨던 뭐 오라클의 RAC라든지 티베로의 TAC 뭐 이런 어떤 고가용수성 그 DBMS를 쓸 때 이런 구성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스토리지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스토리지를 써야 되는 서버의 개수가 많을 때는 그 센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센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SMB 시장에서는 뭐 거의 잘 안 쓴다.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낫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낫습니다. IPC입니다. 죄송해요. IPC입니다. IPC까지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일반적인 방식은 다 동일한데 기존의 센 스위치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L2,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지금 통신하고 있는 네트워크상에 바로 붙일 수가 있다. 이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센 스위치를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인터넷 망과 스토리지 망을 통합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보통 실제 필드에서는 네트워크망을 별도로 이제 구축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망에 같이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센 스위치가 가격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쪼개보면 한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 50만 원 이래버리고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 쓰기도 많이 하지만 보통은 카테고리 6 이런 케이블들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다. 그다음에 구축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형태로 쓰고요. 얘는 이제 아까 HBA, 호스트버스 어댑터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랜카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랜카드를 쓴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랜카드를 쓰면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 아이스카시 전용 랜카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써주고, 이 조닝 작업이나 이런 별도의 작업들이 필요 없이 그냥 이쪽의 IP 넘버, 그 다음에 이쪽의 IP 넘버를 서로가 읽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센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선호를 하는데, TCP IP망에다가 데이터를 실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고가용성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좀 싫어하다 보니까 시장에 확대가 안 됐는데 이 가상화 환경이 나오면서 아이스카시가 주목을 받았고요. 가상화를 쓴다. 그러면 지금은 KT가 됐던 SKT가 됐던 아니면 일반적인 프라이빗을 구축하는 그런 사이트가 됐던 아이스카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VMware를 써가지고 우리 돈이 많아. 그래갖고 HBA를 갖다가 가상으로 에뮬레이터 해가지고 우리는 가상 VM에다가도 HBA를 쪼닝할 수 있어. 이러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쓰고 실제 VM들한테는 이 물리적인 NIC나 물리적인 HBA를 꽂아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센에서 LUN을 생성해서 가상 머신에겠다 붙이겠다 이러면 직접적인 매핑이 불가능하고요. 하이퍼바이저에다 스토리지를 주고 하이퍼바이저에서 VM에다가 이 물리적인 디스크를 활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하기 싫으면 실제 이제 V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VM에서 직접 스토리지의 IP 주소만 알고 있으면 바로 LUN을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서 이제 아이스카시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센 스위치를 안 쓰고 네트워크 스위치를 쓰고 스카시 프로토콜을 쓰지 않고 TCP/IP 프로토콜, 스카시 프로토콜을 직접 쓰지 않고 TCP/IP에다가 스토리 데이터를 같이 태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나스하고 틀리게 블록 디바이스를 인식을 합니다. 저기서는 다 내부 IP. 내부 IP를 써도 되고요. 그냥 공용 IP를 써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 서버 하나에서 예. 포함해 있는 서버들하고 스토리지 LUN들이 다 보이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LUN을 다 보이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서버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지를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스토리지도 자체적인 OS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서버에 1번 LUN을 매핑해야 된다 그러면 이 스토리지의 그 콘솔에 접속을 해서 A 서버의 IP가 있지 않습니까? A 서버의 IP와 그다음에 LUN 1번의 IP를 그룹으로 묶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AP 센에서는 스위치에서 하고, FC 센에서는 스위치에서 하고, 그렇죠. 저는 스토리지에서 매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작업을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뭐 같은 대역이다 아니다 이 정도만 컨피그레이션을 해주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보통은 이쪽에서 많이 해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업을 안 하고 보여져 버리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맞아요. 이게 성능 차이는 광케이블로 붙이냐 일반 UTP 붙이냐 그 차이입니까? 차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토리지의 성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 자체의 IOPS지 않습니까? 근데 스토리지 IOPS는 어떤 게 결정하냐면 디스크의 숫자, 뭐 네이드의 방식, 뭐 컨트롤러의 성능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넘기는 데에 가장 필요한 속도는 결국에는 네트워크일 거잖아요. 그게 세닉이든 뭐 일반적인 이 엔트레이어의 TCP/IP-망이든 뭐 이거는 이제 10G로 올라가게 되면 뭐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전송 속도 자체가. 만약에 이거 스위치를 사양 높은 뭐 1000, 1000이라든가 기가 스위치를 바꾸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스위치만큼의 성능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센 스위치도 10기가짜리가 있고 4기가짜리가 보통 지금은 8기가짜리 많이 쓰고요. 브로케이드에 나오는 8기가짜리 예전엔 4기가, 2기가, 1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뭐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는 100메가, 1기가 그 다음에 지금 10기가로 넘어가는 단계 10기가가 너무 비싸니까 보통 1기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 비전 클라우드에서는 스위치는 미국의 포스템 10기가짜리 스위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뭐 스위치가 좋아도 또 뒷단의 스토리지에서 그만큼의 네이드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컨트롤러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내용이 틀려지는 부분이고요. HBA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받아갖고 처리를 하는데 어떤 OS의 간섭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스카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TCP/IP의 헤더를 까서 이게 데이터다, 통신 데이터다, 뭐 일반적인 이 저장소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아이스카시로 전송하면 CPU의 점유율이 한 30%에서 3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놨냐면 NIC에다가 이 연산을 할 수 있는 칩들을 더 박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아이스카시 전용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HBA 하나 하면 막 100만 원씩 하고 N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싼 거는 막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매핑을 해서 자기 산업군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사실은 뭐 IT 기획자들이나 IT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구조에서 데이터의 어떤 서버가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에서는 IP센이나 센이나 IP센이나 아이스카시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UN들 잘 보셨죠? 낫습니다. 박영수님, 네. 왜 계속 LUN이라고 썼는데 나스에서는 볼이라고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스는 여러분들 혹시 공유 폴더 만드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공유해 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LUN이라는 단도 구분하지 않고요. 나스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면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OS 같은 레이어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가 자체적인 스토리지를 읽어서 파일 시스템 상에다가 볼륨, 즉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폴더 이런 것들을 막 만들죠. 폴더들을 막 100메가짜리 폴더, 200메가짜리 폴더, 막 1배짜리 폴더. 그래갖고 그 폴더를 결국엔 서버들한테 매핑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뭐 아이스카시니, 샘 프로토콜이니 뭐 이렇게 왔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 자체의 운영 체계 및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그 NFS, CIFS 등으로 파일 레벨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유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웹서버들 같은 경우에 막 그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10대, 뭐 20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특정 그 웹페이지마다 뭐 200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 400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뭐 이미지 파일들이라든지 뭐 텍스트 파일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백단에는 다 이제는 센을 안 쓰고 사실 이렇게 이제 나스 같은 형태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센이나 IP-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서버 간에 해당 그 하나의 LUN을 뭐 별다른 작업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공유하기가 힘든 구조고요. 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폴더들을 공유해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블록 디바이스는 공유가 안 되고 파일 디바이스는 공유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스크의 오너십을 그 서버 레이어에서 가져가느냐,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가져가느냐의 차이인데요. 이건 뭐 자체적인 OS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NFS나 CIFS 같은 프로토콜로 얘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뭐 동시에 읽기 요청을 했어도 이 OS 내에서 그거 부분에 대한 경합을 다 시킵니다. 네가 먼저 읽어. 그 다음에 네가 읽어. 저희는 뭐 느낄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파일 베이스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느리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DBMS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센으로 설계를 하실 거고 외부로 들어가는데 공유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NAS로 설계를 할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그럼 우리 회사는 센도 사야 되고 뭐 아이스카시도 사야 되고 뭐 나스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다. 근데 예전에 그 포탈들이나 정보 시스템이 크게 구축된 데들 가면은 나스, 뭐 다스, 센 다 존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가 되는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저희 회사의 그 비전 스토리지 같은 겁니다. 나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WS가 나스고 그러면 ES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IP-센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WS가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있고 웹 스토리지 두 개 있잖아요. 비전클라우드 지금. 비전클라우드 그걸 스토리지 모르시죠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비전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 분명히 스토리지 사야 되는데 샌도 살 거냐, 나스도 살 거냐, 아이스카시도 살 거냐.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자체들이 비전 클라우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스토리지 업체들에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나스도 쓸 수 있고 IP 센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센 스위치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멀티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그 인터페이스 자체도 다양하게 NIC 포트도 막 만들어 놓고 센 포트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하기에는 시장에서 이제 어떤 설득력을 좀 가져야 되냐면 그 구조가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스토리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미스는 서버를 여러 개 쌓아놓고 야 이거 우리가 개발한 스토리지야 이래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저거 쳐놓을 수 있고.